라클란 머독이 방금 220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성사시켜서 전 세계 텔레비전 산업과 스트리밍 산업 전체를 뒤흔들고 있어요. 폭스가 전 세계 수억 대의 TV 화면에 설치된 플랫폼인 로쿠를 인수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의 아버지 루퍼트가 수년 동안 꿈꿔왔지만 끝내 이루지 못했던 일이에요. 스튜디오에는 TV 레버런드 공동 창립자 겸 수석 분석가 앨런 울크 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리고 많은 분들, 저도 그렇지만 약간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로쿠가 정확히 뭐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로쿠에 대해 알긴 하지만 실제로 컨텐츠를 스트리밍하는 서비스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스마트 TV가 있으면 이걸 통해 로쿠에 접속할 수 있고 본인도 모르게 로쿠를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로쿠는 무엇보다도 TV 운영 체제입니다. 하드웨어도 만들고 동굴도 만들고 로쿠 브랜드의 TV도 만들고 운영 체제도 라이선스합니다. 그럼 TV 운영 체제란 무엇일까요? 예전엔 TV는 운영 체제 없이 바로 켜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토끼기 안테나도 있었죠?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는 여동생이 운영 체제라며 농담했어요. 그녀는 토끼기 안테나를 잘 조정했죠. 하지만 스트리밍이 등장하면서 TV가 점점 컴퓨터처럼 보이기 시작했죠. 맞죠? 그래서 실제로 앱에 접근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나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리고 로쿠가 그 분야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회사였죠. 그리고 그들이 이 일을 시작했을 때 TV 제조사들은 자체 운영체제를 만드는데 정말 형편없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들은 이전에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었고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도 않았죠. 그들은 이런 것이 필요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로쿠는 정말 잘 해냈죠. 로쿠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을 이미 알고 스트리밍을 하던 시대를 위해 설계된 제품이었어요. 로쿠 인터페이스는 아이폰처럼 네모난 아이콘들이 모여 있어 원하는 걸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시청을 스트리밍으로 옮기면서 TV 제조사들이 경쟁력을 높였고 로쿠는 약간 뒤처지게 됐어요. 하지만 그 후에 로쿠는 동글 같은 작은 기기를 TV에 연결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TV를 만들기 시작했죠. 로쿠는 운영 체제를 다른 제조사에 라이선스하기 시작했으며 미국 시장에서 과반수 또는 그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쿠와 삼성 두 회사가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로쿠는 라틴 아메리카와 캐나다에서는 어느 정도 입지를 가지고 있지만 유럽이나 다른 지역, 이스라엘 등으로는 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다는 건가요? 저는 로쿠 나오기 전부터 있었고 처음 넷플릭스는 DVD를 배달해줬던 시절이었어요. 그게 불과 15년 전쯤이었고 뉴욕시에서 주문했었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폭스가 그것을 인수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게 되나요? 그게 정쟁적인, 그러니까 반칙 같은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라 광고가 문제인 거죠. 운영체제가 일종의 마지막 문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단일 문화가 무너졌다는 이론을 갖고 있어요. 단일 문화는 고대 로마와 비슷하죠. 우리는 이제 봉건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각자 작은 거품 속에 있고 그 거품들은 어느 정도 단절되어 있죠. TV 운영체제가 마지막 문직입니다. 그들은 누가 무엇을 볼지 통제하므로 TV를 켜면 앱들이 각기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은 추천 엔진을 통해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줄지 결정하죠. 이제 팍스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몰아가는 것이 이익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들이 눈치채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가버릴 테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광고주들에게는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팍스가 프리미엄 인벤토리를 줄 수 있고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트리밍 TV 업계가 기존의 선형 TV와 달리 가진 한 가지는 바로 많은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디지털로 전달되기 때문에 누가 보고 있는지, 몇 명이 보고 있는지, 언제 어디서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선형 TV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동시에 시청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은 시청자와 시청 시간을 파악해 그 데이터를 팍스에 제공하며 팍스는 이를 통해 광고 판매에 더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아무도 정말로 알지 못할 겁니다. 루퍼트 머독이 그런 일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 모든 것은 광고에 관한 거죠. 네. 하지만 우리 같은 시청자에게는 그게 어떻게 보일까요? 저는 주로 스트리밍 서비스나 TV, 유튜브 등을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걸 기준으로 광고는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당신은 그걸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팍스가 더 프리미엄 광고를 받고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며 더 큰 광고주들도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런 변화는 아주 미묘하게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스트리밍으로 보고 있으니까 광고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스트리밍의 절반, 아니 그 이상이 사실 광고로 지원되고 있다는 거 알죠? Fast라는 게 있는데 제가 그 이름을 생각해냈어요. 무료 광고 지원 스트리밍 TV라는 뜻이죠. 이건 로쿠에서 대단한 일입니다. 로쿠는 미국 최대 패스트 서비스 중 하나인 로쿠 채널을 보유하고 있고 이름처럼 무료지만 광고로 운영됩니다. 전통적인 TV보다 광고가 훨씬 적긴 하지만 그래도 광고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결국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게 너무 과한 건가요? 아니면 독점 같은 건가요? 아니요, 중립적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전개에 달려있고 예를 들어 폭스는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알다시피 괜찮아요. 사실 이건 폭스에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케이블 회사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유통을 직접 통제해야 해요. 그리고 그건 다른 대형 미디어 회사들 중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이죠. 흥미롭네요. 아주 잘 설명해 주셨어요. 왜냐면 이건 정말 기술적인 내용이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앨런 울크님, TV 레버런드의 수석 분석가이자 창립자이신데요.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많은 것들이 명확해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천만에요.